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국내 규제 현황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요. 또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좌장과 패널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패널에는 기획재정부 김범석 정책조정국장님과 또 우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님, 그리고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우버의 아시아 태평양 Government Relations 총괄 이사인 마이크 오길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오길님은 지금 연결이 되셨을까요? 네, 연결되셨군요. 네, 아마 모든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다른 분들 소개할 때도 여러분이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올해로 5번째를 맡는데요. 첫 번째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좀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들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 구축 방안이라는 좀 굉장히 무거운 제목인데요. 사실 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또 혁신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결국은 각 나라의 국가의 법과 제도 위에서 규제 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가 혁신을 더 촉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더 늦추거나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하시는 분들 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가 간단히 어떤 분이 참여하시는지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오길 우버 아시아 태평양 정책 총괄이신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접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신 분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님 나오셨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입니다. 기재부에서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신성장 산업과 규제 개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또 이 스타트업 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이죠. 우한 형제들 대외정책실에 이현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다들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고요. 규제 관련해서는 워낙에 많은 다른 스타트업들과도 논의를 같이 하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서 규제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저희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민에 오기 전에는 카카오에서도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배민에 온 지는 한 7여 년 돼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데도 같이 많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술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마이크 오길 그 소개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Mr. 오길, introduce yourself again, please. Hi,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 참석하지 못해서 우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버에서는 미래의 모빌리티나 규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규제와는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김범석 국장님께 뭐 우리나라 이제 규제나 산업 환경에 대한 정책을 또 기획재정부가 그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규제 현황 그리고 지난 정부부터 이제 규제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뭐 기획재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뭐 현재 상황과 이제 좀 부족한 거, 한계점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그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디지털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환경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은 그 굳이 이제 저희가 포장하자고 하면 민간 주도 뭐 수요자 중심의 이제 규제 개혁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 특히 국내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그 규제 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건수 위주 해서 몇 건을 개선했다. 그리고 원인 뭐 원아웃, 원인 투아웃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 이제 그 건수 위주로 갔던 뭐 그것도 저희 정부 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과연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규제 개혁을 했는데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그 반성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민간 주도로 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 총리실에는 규제혁신 추진단이라고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로 해서 그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또 100여 명으로 된 규제 심판이라고 해서 부처가 규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개선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좀 덩어리 규제나 실제 수요가 많은 규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규제개혁 TF라고 저희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시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각 부처별로도 규제혁신 TF가 구성이 돼 있고 뭐 디지털 이코노미가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과기부, 중기부에서도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고민이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하는 부분들은 과거 이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 지어서 봤었을 때 기존의 어떤 부처별 규제 혁신 노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옆에 계신 우아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경찰청도 아마 걸리실 거고 뭐 행안부도 걸리실 거고 그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접수된 규제로 보면은 뭐 우아 형제 직접은 아마 그 관련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용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규격을 행안부에서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왜 정해야 되는지 나름 뭐 규제의 원인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하시는 면에서는 이게 그 한 개 부처로 예전 같으면은 뭐 이제 국토부 같으면은 건설산업은 국토부에서 담당하면 됐고 이제 그 규제의 체제도 달라졌고 규제 환경도 달라졌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뭐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했던 부분이 이제 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플랫폼 경제와 관련지어서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것들은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자라는 논의가 지난 말에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도 하긴 하지만 그 민간 주도의 그러니까 자율 규제로 우선 가고
자율규제한 다음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거기서 나온 정말 최소한의 규제만은 법제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희 이제 규제하면서 가장 이제 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법제화일지 모르겠지만 법부터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는 그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 지금 아마 뭐 나중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은 아마 디지털 플랫폼 논의를 하시겠지만 데이터 3법이나 아마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이견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의 방향과 규제 개혁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주도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저희가 민간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여기서 우선 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최근에 조사를 하나 했어요. 저희하고 아산나눔재단하고 뭐 등등 같이 해서 2017년에 한번 저희가 조사했었거든요. 세계 그 100대 스타트업 투자 가장 많이 받은 100가지 100개 스타트업의 서비스 모델을 국내법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그 중에 56개가 처음부터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든지 뭐 그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는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이 한국 법으로는 제대로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조사 결과를 올해 다시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 100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한 군데만 풀렸고요. 55개가 여전히 규제로 힘들다. 그러는 사이에 그 55개 중에 23개는 IPO를 했습니다. 우버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5년 전에는 뭐 이제 이 투자받은 총액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0조였는데 지금은 그 기업 가치 IPO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한 20%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만큼 이제 좀 기회가 글로벌에 비해서 한국이 좀 기회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는 역시 그 마이크 오길 그 총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이 혁신 생태계 또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규제 환경에 대해서 좀 뭐 그 글로벌 사례 뭐 우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좀 이게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Mr. Ogier, please give us your opinion. Thank you for the question.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의 도전 과제는 바로 규제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너무 정책을 천천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 다 우버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2012년에서 2016년도에 사실 우버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죠. 우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어 간에 우리 전 세계 다른 경제로 우버가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피어-투-피어 모델은요. 기존의 그런 P2P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이나 택시를 타기가 힘들죠. 그런데 저희의 서비스로 인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자에게도 더 나은 운전 환경 그리고 또 더 나은 수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에 저희가 처음 우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택시 산업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을 했냐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로 지원을 했고 더 나은 경험을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말 생태계가 정말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상업 택시 서비스를 하기에도 좋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간에 보시면요. 운전자들이 이 우리 우버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이제 도로상에서 승객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런 택시 서비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특히 그런 러시아워 시간에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들도 호주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양한 국가들도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의 기술 이를 활용을 해서 인간 수송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차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이죠. 도로 상황이 좋아지니까요. 예, 인터넷 연결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 지금 마이크 오기로 있는 데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인터넷이 끊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여러 번 끊기지는 않는데요. 아까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끊길 때가 있다라고 해서 이따가 이제 다시 연결되면 또 듣던 얘기부터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마이크가 없는 동안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작년에 아까 이제 김범석 국장님 말씀하셨던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해가지고 플랫폼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이제 이번 새 정부 들어서는 이거를 법을 만들기보다는 좀 자율 규제 방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외에서도 뭐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글로벌로 많이 나가고 계시고 하니까 좀 그 이런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이 플랫폼 자율 규제로 지금 가는 정책 방향이나 기존의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범석 국장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나와서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 자율 규제라는 기치를 그때 표방을 하시고 실제 최근에 이제 자율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범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 채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테이블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라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시도하고 사실은 이 자율과 기업의 자율과 정부의 규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이해일 텐데요. 그런 부분 내에서 어쨌든 이 새로운 산업 아까 싱가포르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경제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다만 정부의 규제들은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속도 면에서 이런 부분 내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자율 규제가 지금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순된 두 단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굉장히 혼동이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적합한 어떤 위치를 포지셔닝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기업 쪽에 있는 입장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 디지털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는 양태를 봤을 때는 이 자율 규제가 어떤 일방적 규제를
규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 뭐 소상인들도 있고 약 배달에 대한 반대하시는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원격 의료를 가야 되는 이 스타트업이 하기 위해 굉장히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면 좀 더 자유롭게 기업의 생각과 철학들을 표방할 수 있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라는 것이 자칫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요구들을 수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흘러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닦아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꽂아야 되는 이 상황 내에서는 자칫하면 굉장히 어떤 성토장이나 토론장 정도로만 변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이해관계자, 이용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생각들을 적극 담아야 되고, 정부도 규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산업의 발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수용하고 규제가 아닌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들의 전환들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방향의 이정표로 좌표가 찍히길 정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범석 국장님 빨리 말씀하시고 싶어서 예. 마이크를 이미 아닙니다. 들고 계시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우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비즈니스가 거의 뭐 100개 중에 50개가 넘는다 이제 말씀하셨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아쉬웠던 게 이제 타다금지법입니다. 이제 보면은 사회적 약자인 이제 택시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입법이 됐고, 근데 그 결과로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 했는데 놓고 봤었을 때는 택시는 택시대로 별로 후생이 좋아진 게 없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지금 밤에 택시 대란에 시달리고 있고,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죽어 있고,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 사회적 합의라는 이제 자율 규제라는 모델이 성공은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뭐 저도 지난 정부에서 그 합의 과정에 한번 참여해봤지만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서로 그러니까 레벨 플레잉 필드가 일단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아젠다를 설정하기도 진짜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렵지만 가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하나의 라인 미니스트리가 그거를 규제한다는 게 예전 같으면은 정말 공정위, 국토부 아니면 산업부 한 부처가 담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바운더리가 넓어져가지고 정말 규제를 어떤 부처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율 규제니까 적극적으로 논의가 형성이 되게끔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고, 이런 방향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결정, 사회적 자본으로서 구축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이 자율규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규제 혁신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다 모여서 논의하시잖아요. 예,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님이 모든 부처 모아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규제 혁신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물은 또 개별 부처에서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다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니까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또 레귤레이션을 집행하는 건 또 개별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이크 오길 총괄이 다시 접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아까 하던 얘기와 함께
조금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모빌리티 뭐 싱가포르 사례랑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에는 이제 택시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그 택시를 타고 여기 오려고 하다가 택시가 도저히 안 잡혀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김범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이제 우버를 금지한 사례도 있었고 한 3년 전쯤에 2년 전쯤이죠. 그때 타다라는 이제 그 모빌리티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이 혁신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게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자체도 좀 후퇴했다 이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거에 이어서 좀 뭐 싱가포르 사례뿐만 아니라 좀 이제 그 우버와 기존의 뭐 택시 기존 산업과 좀 상생하고 공존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을 좀 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r. Ogier, please explain it to us.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존의 택시와 우리 우버 택시 간의 공존을 보면요. 택시 업계가 사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사실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설명드릴게요. 뉴욕 같은 경우인데요. 뉴욕은 정말 거대한 택시 산업이 존재하고 있죠. 뉴욕은 우버가 우리가 진출한 곳이었고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기존 택시 산업이 살짝 밀려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연한 그런 운영을 했죠. 그래서 개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택시 산업도 있고 우리 우버 산업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지금 택시들이 우버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수요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 택시 산업의 플랫폼에 우리가 우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과감한 그런 시도가 있었죠.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그런 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감한 그런 결정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한 인터벤션을, 스마트한 개입을 정부가 함으로써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택시 산업 운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정 시간대에만 택시 우버의 그런 운행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사실 택시 잡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대에 우리 우버가 투입이 됨으로써 이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두에 대한 그 생태계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질문 한두 개만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현장 질문도 좀 소화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이야기하던 거 조금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현재 이사님께 질문 드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 규제 또는 이제 여러 부처, 다부처 예, 그 규제를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공정위도 만나야 되고 뭐 과기정통부도 만나야 되고 방통위도 만나야 되고 뭐 또 산업부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이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규제 방식이나 그 기업과 혁신 기업과 협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게 정부나 국회에 만들어진 룰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이 다 거기에 맞춰서 그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정부가 좀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에 많은 부처가
마다 이제 관련하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규제되는 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통합되고 융화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규제의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거나 아니면은 규제의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엔 실제 이제 음식점의 정보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충분히 알려드리는 게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와 주요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는 식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번호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기재부의 이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번호를 관련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사업자 번호를 또 우선해서 회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식약처의 그 인허가 번호를 매칭하지 않으면 실제 식약처에서 어떤 이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방법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랑 MOU를 갖고 소비자에게 이 식당의 위생 정도를 충분히 전달을 할 목적을 갖고 MOU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가게가 그 가게인지 알려면 전국의 80만 개의 식당들의 인허가 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매칭해야 되는 이런 뭐 사례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관리 운영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이 산업계에 있는 이 대표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 이 컨트롤 타워에서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제의 문제들을 수집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진흥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누차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아직은 저희 이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혁신 기업들을 오롯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부처들은 없고 각자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규범과 규제 내에서만 이슈들이 있을 때 컨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차 이제 정부 쪽에도 요구를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빠르고 혁신적인 그런 생태계들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각 부처 그리고 총리실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아까 최성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부처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규제 개선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제대로 구동이 될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범석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 마이크 오길 이야기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오길 총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정부 예, 속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다루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제 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뭐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Mr. Ogill, what's your opinion about this? I think one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when it comes to speed 스피드하고 그 정부의 규제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비즈니스 이렇게 운영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결과를 원한다. 그러니 기업들이요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정부는 물론 시행령이나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은 교통 부분이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이게 디지털 세계에 이게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력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오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세계 정부들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결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컨트롤 타워 그 부분 이제 말씀하셨고 마이크 오길 총괄 같은 경우에 이제 속도도 문제이지만 기업들에게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좀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규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기업한테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기업들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 현장 질문 소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규제개혁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정부 출범할 때도 그 지금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뭐 사실상 결정하는 기구로 보이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처럼 아예 독립기구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뭐 법률 입법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지금 기존의 어떤 뭐 그 모든 규제는 사실상 라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 규제 입법도 집행도 아마 마찬가지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규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나서 또 결국에 이제 부처로 가야 되는데 부처에서 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 프로세스 내에서는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아마 점검을 좀 해보려고 주요한 케이스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총리실이랑 같이 하는 부분에서도 정보무 평가에서 그 규제개혁의 평점을 기존의 전체의 10%에서 20% 늘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말씀하신 이현지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실제로 그럼 규제가 과거처럼 뭐 한 건 없앴다가 아니라 한 건 개혁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규제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라는 식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마이크로 브리깁이 그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참 고민들이 그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입법화에서 그 디지털 이코노미와 이제 스타트업을 막는 입법들이 너무 그 검증이 안 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정책 실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실제로 이게 그 우려했던 그 부작용이 과연 발생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제 입법을 하는 과정으로 가보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규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빨리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아마 그런 취지실 것 같은데 규제가 미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입법 행정부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한번 이제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범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이제 포함이 된 답변성의 내용이 약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혹시 규제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부작용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이제 규제라는 게 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신산업, 혁신 산업에 적용하려니 좀 불합리하거나 좀 잘 안 맞아서 이제 바꾸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뭔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김범석 국장님 혹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일단 정부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의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부가 그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기 계신 디지털 이코노미랑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빅데이터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기존의 규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yes or no밖에 없었다. 근데 기존의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라는 데이터를 쭉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됐었을 때 최소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 환경 규제 일단 기존 패러다임이었다고 하면은 꼭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고 기존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제외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좀 그 규제가 좀 과학적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식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게 이번 규제 개혁의 방향을 생각하고 부작용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정책 실험과 그런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규제 완화 뭐 그런 쪽을 저희가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책 실험 하는 거는 저도 뭐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시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부작용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이현재 이사님 뭐 의견 있으실까요? 적극 행정을 정부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시간을 조금 두는, 사실은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비용보다도 시간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고 그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사실 인터넷 이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에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어떤 경제의 추동력들을 잡아가려면 사실은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주고 우리가 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저희 한 45분 배정돼 있었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래도 현장 질문 하나 정도는 더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온 질문이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각각 적합한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이건데요. 뭐 네거티브 규제는 뭐 이제 안 되는 거 이거는 금지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금지된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주고 허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은 거는 일단은 허용되는 거를 받아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가야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뭐 한번 저희 마이크 오길 총괄께 한번 여쭤볼까요? 뭐 이제 모빌리티 이외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야가 이제 이 적합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오길? Sure. Just I think as you look around as technology evolves. 물론이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환경을 보면 규제가 뭐 프리스크립션을 할 필요는 너무 규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포지티브이건 네거티브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그러니까 타입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고 다른 패널리스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기술을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규제이건 간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근데 자꾸 저지를 받으면 그것이 많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지티브이던 어떤 거라고 규정을 포지티브가 하게 하던 아니면은 네거티브 하던 간에
네, 그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그 세 분께 좀 마지막 그 의견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앞으로 더 이제 혁신 친화적 그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이제 마지막 의견으로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뭐 김범석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가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전체 우리 혁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듣는 순서는 멀리 이제 싱가포르에서 접속한 마이크 오길 총괄부터 들어보는 걸로 그 하겠습니다. I think the key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은 택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유연한 택시 가격을 도입을 했는지 또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그냥 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물론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 이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현주 이사님, 네, 좀 짧게. 네. 네, 규제는 꼭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연결된 규제들은 당연히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해야 되는 시장 내에서의 규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개인의 생각과 자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좀 더 넓은 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내에서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특히나 규제 내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이고 좀 더 소통 친화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김범석 국장님. 예, 그 말씀하신 분 전부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마이크 오규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좀 더 좀 혁신을 빨리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사회적 부작용도 감내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정부의 노력만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 비용과 편익 그리고 사회적 효용성,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정부랑 같이 소통해 주시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적극 행정 관련해서 진짜로 이제 그 정부 아까 거버넌스랑도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디지털 이코노미도 많이 겪고 계신, 워낙 이제 그 아까 바이오 부분이랄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인 어떤 거버넌스를 갖춘다고 해본들 현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사실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처별로 이제 라인 미니스트가 결과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라인 미니스트가 결국에는 위험 부담은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정부 혼자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많이 소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회적 합의를 법제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혁신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이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좀 더 이 규제 친화적인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해진 시간은 저희가 조금 초과했는데 또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의견 들려주신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세 분 패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의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사례들과 또 의견들을 바탕으로 혁신 친화적인 디지털 경제 규제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또 쉽게 풀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